안녕하세요. PMIG의 강창모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서 자주 마주치는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업무 수행을 기록한 데이터를 디스코에 로드해보면 여러분은 간혹 스파게티 프로세스 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액티비티 간 경로들이 스파게티 면처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프로세스 맵을 스파게티 프로세스 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맵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유용한 통찰력이나 실행 가능한 정보를 발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유용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이러한 복잡한 프로세스 맵을 분할하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복잡한 프로세스 맵을 단순화할 수 있는 9가지 방안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분석 결과를 얻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디스코에서 이러한 방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매우 빠르게 단순화된 프로세스 맵을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방안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디스코의 맵 뷰에 내장된 상호작용 단순화 슬라이더 기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먼저 반품 프로세스 데이터를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fundprocess.fbt 파일을 로드해 주시고 설정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한 뒤 스타트 임포트 버튼을 눌러 프로세스 맵을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맵을 발견한 뒤에 액티비티와 경로 슬라이더를 100%까지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데이터에 기록된 모든 업무 수행 내용을 반영한 대상 프로세스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 프로세스 맵은 여러분이 임포트한 데이터와 1대1로 대응하는 맵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 맵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유용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작용 단순화 슬라이더를 이용하면 여러분은 복잡한 대상 프로세스에 대한 개략적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패스, 즉 경로 슬라이더를 내려보겠습니다. 경로 슬라이더를 내리면 액티비티 간 덜 빈번한 경로들을 숨김으로써 프로세스 맵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요. 경로 슬라이더를 0% 수준으로 내리면 가장 빈번한 프로세스 경로들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스파게티 프로세스 맵이 상당히 단순화되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맵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슬라이더의 이용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경로 슬라이더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여러분은 프로세스에서 수행된 모든 액티비티들과 이들 사이의 중요한 흐름들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해하기 쉬운 프로세스 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의 프로세스가 많은 액티비티들을 포함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프로세스 맵을 더욱 단순화하기를 원할 때 액티비티 슬라이더를 낮춤으로써 액티비티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의 슬라이더를 0% 수준으로 내리면 가장 빈번하게 수행된 프로세스의 베리언트에 액티비티만을 볼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와 경로 슬라이더를 모두 0%로 낮춤으로써 여러분은 프로세스의 진정한 핵심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스파게티 프로세스 맵에서 경로와 액티비티 슬라이더를 모두 0% 수준으로 내렸을 때 우리는 오더 크리에이티드 액티비티와 미싱 도큐먼트 리퀘스티드 액티비티를 포함하는 매우 단순화된 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 개의 상호작용 단순화 슬라이더를 사용하면 여러분은 빠르고 간단하게 복잡한 프로세스 맵을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화된 프로세스 맵을 빠르게 얻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대상 프로세스의 핵심 베리언트에 집중하는 건데요.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디스코의 케이스 탭을 눌러서 베리언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베리언트들의 케이스 빈도와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케이스들을 설명하는 베리언트 1이 전체 12.41%를, 베리언트 2가 5.16%를 차지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프로세스에서는 상위 5개에서 10개의 베리언트들이 전체 케이스의 7-80%를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단순화를 위해서 베리언트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베리언트 필터를 이용함으로써 디스코에서 핵심 베리언트에 쉽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하단에 필터 버튼을 클릭한 뒤에 베리에이션 필터를 클릭하세요. 이제 하단의 좌측 슬라이더를
우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핵심 베리언트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50개의 케이스를 포함하는 베리언트들만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상위 5개의 베리언트들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를 적용해 봅시다. 케이스 탭으로 이동을 해서 확인해보면 단지 상위에 5개의 베리언트들만을 필터링했고 이 5개가 전체의 29%를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품 프로세스는 매우 구조화된 프로세스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맵뷰로 다시 돌아오면 액티비티와 경로 슬라이더를 100%로 늘려서 그렇게 보아도 비교적 단순한 프로세스 맵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화 방안은 프로세스 마이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프로세스 맵을 빠르게 보낼 필요가 있을 때 특히 유용한데요. 여러분은 이 방안이 가지는 한계를 일단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덜 빈번한 액티비티들은 매우 예외적인 베리언트들에 포함되어 있겠죠. 따라서 핵심 베리언트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은 덜 빈번한 액티비티들을 분석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케이스가 매우 유니크하게 수행되는 온라인 고객 여정 프로세스에도 이러한 방안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데이터셋을 받아서 첫 번째 프로세스 맵을 발견한 이후에 구체적인 분석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프로세스의 흐름을 검증을 해야 하고 프로세스의 시작과 끝을 확인해서 불완전 케이스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불완전한 케이스를 필터링하는 것은 본격적인 분석을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 케이스를 필터링하는 것은 프로세스 맵의 단순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케이스에 대해 다시 한번 학습하고 싶다면 데이 6의 강의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불완전한 케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디스코에 엔드포인트 필터를 추가해서 대상 프로세스의 유효한 시작과 종료 지점이 될 수 있는 시작과 종료 이벤트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필터에서 베리에이션 필터를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필터를 눌러서 엔드포인트 필터로 가보도록 합시다. 디스카드 모드에서 좌측은 오더 크리에이티드를 선택하고 우측은 유효한 종료 활동으로 파악된 오더 크리에이티드, 오더 컴플리티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딱 적용을 했을 때 도출된 프로세스 맵이 이전보다 더욱 단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패스 경로를 조금 더 내리면 이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단순화 방안들은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범주에 속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범주에 속한 방안들은 분석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분할하기 전에 여러분은 대상 프로세스가 종종 여러가지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에 두고 이를 디스코에 불러와서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해당 데이터를 반드시 한 번에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품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샌드박스에서 데이터를 리로드 했을 때 우리는 채널이라는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객들은 인터넷 포털을 통하거나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하거나 제품을 구매했던 대리점, 즉 딜러에 가서 반품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반품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양한 채널에서 시작한 반품 프로세스들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점 채널을 통한 반품 프로세스는 다른 두 개의 채널을 통한 반품 프로세스와는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 단계들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프로세스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설명한 방법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해서 채널 간 반품 프로세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채널 컬럼을 other 필드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 컬럼을 activity 필드로 설정해 주세요. 다른 컬럼들의 설정은 그대로 둡니다. 즉 우리는 기존의 액티비티와 채널을 결합한 액티비티로 구성되는 프로세스 맵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출된 프로세스 맵에서 좌측에서 여러분은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시작된 반품 프로세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맵의 우측에서는 대리점,
즉 딜러를 통해 시작된 반품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러를 통한 반품 프로세스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만약 3개의 채널을 통해 시작된 반품 프로세스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프로세스 이름은 동일하나 사실은 다른 프로세스들을 하나의 프로세스 맵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발견된 프로세스 맵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한 반품 프로세스만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요? 자, 왼쪽 하단에 필터를 클릭을 해서 어트리뷰트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바이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우리는 채널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콜센터와 딜러 인터넷 중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반품 프로세스만을 보기 위해 인터넷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플라이 필터 버튼을 눌러 필터를 바로 적용하는 대신에 카피 앤 필터 버튼을 눌러서 별도의 데이터셋으로 필터링 하겠습니다. 카피 앤 필터 버튼을 눌렀다면 카피 네임에 인터넷이라고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발견된 프로세스 맵은 인터넷을 통한 반품 프로세스의 맵입니다. 필터링된 케이스는 전체 케이스의 6%라고 나타나 있네요. 방금 설명한 필터링 방법을 적용하면 콜센터나 딜러를 통한 반품 프로세스 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필터링 방법을 이용하면 11차 실습 문제 2번을 풀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올린 리펀드 프로세스 데이터셋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필터를 클릭해서 어트리뷰트 필터를 추가하겠습니다. 필터 바이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채널을 선택을 하고 콜센터와 인터넷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어플라이 필터를 적용합니다. 이제 콜센터와 인터넷을 통한 반품 프로세스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액티비티 슬라이더를 100%로 올린 다음에 두 채널의 미싱 도큐먼트 리퀘스티드 액티비티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인터넷을 통한 미싱 도큐먼트 리퀘스티드 액티비티와 콜센터를 통한 미싱 도큐먼트 리퀘스티드 액티비티를 비교를 해보세요. 인터넷에서 발생한 미싱 도큐먼트 리퀘스티드 빈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프로세스 단순화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